이번 영상에서는 한글 맞춤법 좀 다룰까 합니다. 원래 한글 맞춤법은 쇼츠로 하는데 쇼츠로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쇼츠로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이 영상을 따로 찍습니다. 폐쇄되어 있고 이렇게 폐쇄 되어 있고 이렇게 띄었을까? 아니면 폐쇄되다를 이렇게 합치고 있고 이렇게 띄었을까? 아니면 폐쇄돼 있고 이렇게 띄었을까? 또 폐쇄돼 있고 다 붙였을까? 이렇게 원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폐쇄돼 있다. 이거 이렇게 본 용어과 보조 용어는 원래 뭐죠? 띄어 쓰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되다가 서술성이 있는 명사, 주로 추상명사를 말해요. 서술성이 있는 명사와 만나면 전미사이다. 네, 전미사는 항상 앞말과 붙여 쓰는 거죠. 그래서 폐쇄되다는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폐쇄되어 있고는 이제 보조용언이 되죠. 폐쇄되어는 뭐죠? 폐쇄되다는 본용언이 되고 있고가 보조용언이 돼요. 근데 되어를 줄이면은 되가 되죠. 네,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 이렇게 되고 또 본용언, 보조용언 이렇게 되는데 둘 다 맞는 거죠. 이거는 둘 다 맞는 표현인데 문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 쓰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은 허용이니까 붙여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붙여 쓰시면 안 돼요. 어쩔 때요. 본용언이 삼음절 이상의 복합어일 때 본용언이 삼음절 이상의 복합어일 때는 복합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또 다른 단어가 되는 합성어가 있고 이렇게 전미사가 붙는 파생어가 있습니다. 이 파생어를 복합어라고 그래요. 그런 복합어인데 그런 복합어일 때 용언이 그런 복합어일 때 용언이 그런 복합어인데 삼음절 이상일 때는 사음절이죠. 이건 삼음절이고 삼음절 이상일 때는 반드시 띄어 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띄어 써야 돼요. 본용언이 단일어거나 복합어이지만 이음절일 때는 붙여 써도 돼요. 그런데 삼음절 이상일 때 삼음절 이상일 때 연결어미로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붙여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띄어 쓰는 것만 허용됩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문을 보면 공중은 폐쇄돼 있고 나이테는 열려 있다. 이렇게 열리다는 단일어죠. 열리다는 단일어니까 띄어 쓰는 것은 원칙이고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리고 호수는 열려 있고 이렇게 열려 있고 이렇게 띄어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띄어 쓰는 것도 허용되니까 단일어면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띄어 쓰는 것이 허용돼요. 붙여 써도 되고요. 은하수는 폐쇄되어 있다. 이게 이제 파생어잖아요. 파생어는 복합어인데 파생어일 때는 삼음절 이상이면 반드시 있다를 띄어 써야 된다고요. 있다를 폐쇄되어 여기다 붙여버리면 안 된다고요. 삼음절 이상일 때. 뭐일 때요? 복합어일 때. 복합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된 합성어와 그리고 전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접두사도 돼요.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파생어일 때는 그것을 복합어라고 그래요. 그 복합어가 삼음절 이상이면 보조용언이 뒤에 올 때 반드시 띄었습니다.
검부러기처럼 떠도는 어중된 상념들. 이것도 이제 파생어죠. 어중되다, 어중. 네, 어중간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말이죠. 상념들. 네, 상념이 뭐죠? 상념. 이런 저런 잡생각들을 말하죠. 상념들. 검부러기는 또 뭐죠? 검부러기. 그 풀잎이 말라가지고 바람에 날려다니는 그런 어떤 검부러기, 그런 조각들을 검부러기라고 하죠. 검부러기처럼 떠도는 어중된 상념들. 청초한 호수에 들어 물결을 가르는 화살된다. 청초한, 맑을 청자에 깨끗할 초자죠. 그래서 맑고 깨끗한 호수에 들어서 물결 가르는 화살된다 라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원래 되다 보조용어로 많이 쓰죠. 근데 뭐랑 만나요? 추상명사랑 만나면 되다가 뭐예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앞말에 붙였어야 되고요. 복합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파생어, 또 하나는 합성어. 합성어는 단어와 단어가 만난 경우를 합성어라고 하고, 파생어는 접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되면 그걸 파생어라고 해요. 이런 복합어가 이음절 이하면, 단일어거나 이음절 이하면 띄어쓰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은 허용인데, 지금 이 복합어가 3음절 이상일 때는 뒤에 보조용어이 오면 반드시 띄어 쓴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리 잘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것도 역시 굉장히 그 쇼츠에서 설명하기에는 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하야타의 과거가 어떤 건지 혹시 쓸 수 있으세요? 하야타의 과거. 네, 뭐 갑자기 과거도 못 쓰는 용어는 있고 그러죠. 네, 하야타의 과거. 까마타의 과거. 어렵죠, 이렇게. 세카마타. 시커머타의 과거. 네, 그 과거를 만들 때 또는 변할 때, 다른 말로 변할 때 봐요. 원래 시커멓다 할 때 여기 히읗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히읗. 근데 중요한 거는 마타가 아니고 멋타로 발음이죠. 이렇게 그러면 시커멓까지가 네, 어간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가 붙어요. 네, 그런데 보조용은 지다가 결합하면 형용사의 어간 끝 받침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그러니까 어죠. 어미 앞에서 나타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히읗은 탈락하고 뭐의 어는 히읗이 탈락하고 이렇게 어이 매가 됩니다. 왜요? 이거 발음이니까 마타는 아이가 되겠죠. 네. 따라서 시커머지다인데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어이 매가 돼요. 시커매지다. 그래서 과거면 시커맸다가 되겠죠. 시커맸다. 이렇게 이것에 쌍시옷 넣어가지고 시커맸다. 이렇게 과거면 시커맸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커매진다. 처럼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시커매진 피부는 바다의 기록이었고, 새카매진, 네, 까맣다 할 때 아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 매가 되는 거예요. 까매진 그 마음, 날씨의 기록이었다. 날씨는 바람으로 표정을 전하고, 바다는 풍랑과 너울로 대답한다. 어부는 눈으로 바다를 누르며 속절없이 기다린다. 자, 하야타의 과거가 뭘까요? 하야타의 과거 한번 해볼까요? 하야타. 하야타의 과거가 뭐예요? 하야타. 여기도 원래는 하야었다잖아요.
하얗었다. 근데 어가 모음이니까 히읗 탈락하고 아니까 야니까 뭐겠어요? 자, 여기서 애로 야에다 어가 붙으니까 옛다가 됩니다. 이렇게 하옛. 아이고 하옛 아닌데 이거 어떻게 네, 이렇게 야가 되죠. 야예 야이가 되는 거죠. 어가 붙으니까 야이 하옛다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바뀌어버리네. 하옛다 이렇게 됩니다. 하였다. 그러면 까맣다도 까맸다가 되겠죠. 까맣다의 과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까맣다. 여기는 아니까 그냥 야가 아니고 그냥 애죠. 까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까맸다.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글 맞춤법, 네,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